지금 로드를 지금 실제로 한 3번 정도 지금 이렇게 타봤는데, 이게 로드를 실제로 이렇게 타보니까 그 필요한 기술들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해. 저번에 그 로드 타면서 브레이크, 내가 일반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브레이크가 지금 T 브레이크하고 힐 브레이크를 사용하면서 그 일반적으로 브레이크를 사용하면서 로드를 탔거든.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, 로드를 타고 있는데 내 앞에 갑자기 그 꼬마들이 그 킥보드 같은 것들이 확 들어올 때, 혹은 내가 딴 생각을 하면서 앞에 장애물이 있는데 그걸 좀 미처 못 보고 이렇게 거의 다 와서 봤을 때, 그 장애물이 이렇게 점프를 할 수 있는 장애물이면 그냥 점프를 해서 통과해버리면 되는데, 점프를 연습했으니까. 근데 점프가 안 되는 장애물일 때, 그때 급제동을 걸어야 되거든, 급제동을. 근데 나한테는 급제동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, 기술이. 급제동 상황이 발생하면 일반 제동으로 힐 브레이크 같은 걸로 브레이크를 잡기는 잡지만 이게 멈추지도 못하고 그냥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 보니까 이더라고. 그리고 내리막일 때 내가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야. 힐 브레이크가 제동력이 좀 좋다 하더라도 이 내리막길에서 멈추기에는 이 제동거리가 굉장히 길거든. 급제동이 필요해. 급제동하는 기술이 필요해. 지금 내가 로드를 앞으로 더 타고, 또 뭐 지금까지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길만 찾아다녔는데, 이제 사람도 많고 또 가끔가다 이렇게 자동차 도로도 들락날락 하려면 급제동하는 기술이 없으면 이 로드를 더 계속 지속할 수가 없을 것 같아. 그래서 오늘은 좀 이 급제동하는 연습을 좀 한번 해보려고 지금 아침에 나왔는데, 그러면 일반 제동하고 급제동이 뭐가 다르냐? 그게 내 생각에는 이래. 그 일반 제동의 T 브레이크를 한번 봐봐. 쭉 진행하다가 이 왼발을 뒤쪽으로 갖다 댄다고, 그렇게 이 왼발의 이 안쪽면을 바닥에다 대면서 이렇게 쭉 끌고 나가는 거거든. 이게 T 브레이크고, 힐 브레이크는 이렇게 쭉 진행하다가 한 발을 빼고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라고. 여기서 일반 제동이 특징이 뭐냐면, 제동을 하는데 제동은 해. 근데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안 대. T 브레이크도 브레이크는 잡지만 진행을 한다고. 이렇게 힐 브레이크도 브레이크는 잡지만 역시 진행을 해. 왜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냐면, 진행하는 방향을 바꾸거나 뭔가 조작을 하면 인라인을 타고 있는 내가 위험해지거든. 나의 안정성이 떨어져. 그러니까 제동은 하되 방향은 그대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게 일반 제동의 특징이라고 나는 생각해. 근데 급제동은 제동도 하면서 방향까지 돌려주는 거. 즉 위험을 감수하고 제동거리를 줄이는 게 나는 급제동이라고 생각해. 그러니까 방향을 틀어서 타고 있는 내가
안정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일반 제동으로 했을 때 이렇게 부딪히거나 사고가 나면 더 큰 재앙이 오니까 위험을 감수를 하고 브레이크를 잡는 걸 나는 급제동이라고 생각하거든. 급제동의 대표적인 게 파워브레이크. 파워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진행하다가 방향을 90도를 틀어버리거든. 90도를 이렇게 방향을 90도를 틀면서 이렇게 제동이 들어가 버리거든요. 이렇게. 그러니까 이렇게 앞을 보고 있다가 내 방향을 이렇게 옆으로 틀어버린다고. 그렇게 옆으로 틀면서 이걸 이렇게 끄고 들어가는 거예요. 이게 파워브레이크고, 그 다음에 이제 패러럴 브레이크는 쭉 진행을 하다가 이 두 발을 같이 돌려버린다고.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. 이렇게 쭉 하다가 두 발을 같이 돌려버린다. 이렇게 밀는 거지. 이게 진행 방향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가 90도로 틀어버린 거지.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위험한 브레이크. 근데 이거 안 할 수가 없어. 조금 위험을 감수하는 브레이크 연습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. 두 브레이크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건 자세를 최대한 낮춰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자세를 최대한. 그래야 뭔가 브레이크가 실패를 해서 바닥에 내 동댕이 쳐지더라도 내가 좀 리스크가 적을 것 같아요. 자세는 최대한 낮추고. 그리고 이 스키에, 인라인에 이 안쪽 면 있잖아. 안쪽 면을 최대한 이용을 해야 돼. 안쪽 면을 최대한. 그 두 가지가 오늘 연습하는 핵심일 것 같아. 근데 이걸 안 하고 로드를 한다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. 불가능해. 이게 좀 배우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,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. 한번 해봅시다.
1시간 정도 지금 이 급제동 지금 연습을 지금 했는데 9시가 넘어가니까 지금 해가 지금 따가워지기 시작했어. 더는 못 할 것 같아. 운동은 고생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. 일단 느낌. 급제동이라는 건 나를 약간 위험하게 만들면서 제동 거리를 지금 짧게 하는 게 지금 급제동이거든. 그러니까 제동 플러스 몸을 이렇게 트는 이 두 가지 동작을 한꺼번에 하는 게 급제동이거든. 일단 제동 거리 두 가지를 했잖아. 파워 브레이크하고 패러럴 브레이크. 제동 거리는 패러럴 브레이크가 더 짧아. 이 파워 브레이크는 한 발로 제동을 하고 그 후행하는 발로는 이게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라 한 발 제동인 거고, 패러럴 브레이크는 이 두 발을 다 틀어버리는 거거든. 이게 이 두 발을 딱 다 틀 때 이 바깥발이잖아. 바깥발이 6, 안쪽 발이 4 정도의 내 몸무게 배분이 되는 것 같아 보니까. 이 바깥발 중심이야 이게 스키처럼. 그래서 이 두 발로 이렇게 탁 제동을 걸어서 그런가 패러럴 브레이크가 제동력은 더 짧아. 근데 안정성은 또 그 반대야. 안정성은 파워 브레이크가 훨씬 안정적이야. 패러럴 브레이크는 안정성이 완전히 꽝이야, 꽝. 해보니까. 그러니까 패러럴 브레이크 할 때는 넘어질 각오를 하고 이게 몸을 두 발을 이렇게 밀어 넣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두 발을 밀어 넣으면서 이 손이라든지 이런 쪽이 넘어질 걸 예상을 하고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드를 탈 때 기본적으로 브레이킹 동작은 힐 브레이크를 쓰면 돼, 힐 브레이크를. 근데 장애물이 툭 튀어나오거나 이 점프가 안 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정성이 좀 높은 파워 브레이크를 일단 쓰고, 근데 이 파워 브레이크의 제동력으로도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거든. 그럴 때는 아예 넘어질 걸 각오하고 두 발을 패러럴 브레이크로 밀어 넣어버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이게 패러럴 브레이크는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 쓰고, 이 긴급 상황, 급제동은 그냥 파워 브레이크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파워 브레이크로. 이 패러럴 브레이크가 좀 안정성이 너무 떨어져 버려요. 근데 또 이게 패러럴 브레이크가 미끄러지는 맛은 있는 것 같아요. 두 발을 탁 걸고 우리 어렸을 때 그 빙판에서 도도도도 뛰어가지고 샥 미끄러지는 그 기분이잖아. 그거 비슷해 보니까 그 미끄러지는 그 맛은 있는 것 같아, 패러럴 브레이크가. 근데 파워 브레이크는 딱 자세가 안정적인 대신에 그런 좀 미끄러지는 맛은 조금 덜해. 이게 그 하루 이틀 연습해서 될 게 아니야 보니까. 왜냐면 이 급제동이라는 건 그 일반 제동하고 틀리게 장애물을 보고 장애물이네 하면서 준비하고 브레이크를 거는 게 아니고 그냥 툭 튀어나왔을 때 내 본능적으로 몸을 확 돌려야 되거든. 이게 내 몸에 완전히 체득이 돼야 된다고. 그렇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져 버린다고. 쓸모가. 지금 연습할 때는 내가 예측을 하고 브레이크를 거는 거지만 이 브레이크를 실제 사용할 상황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서 내 이 브레이크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거든. 그러니까 내 몸에 완전히 체득이 돼야 돼. 완전히.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도록. 한참은 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. 그리고 그 처음에 보니까 연습할 때 지금 내가 연습했던 상황처럼 바닥이 이렇게 매끄러운 곳 있잖아. 이런 곳에서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. 왜 그러냐면 언뜻 봐도 지금 내가 오늘 50번 가까이 지금 브레이크를 걸었잖아. 지금 지금 뭐 신발이 다 지금 너덜너덜 돼버렸어 지금. 이거 뭐. 근데 문제는 이게 무릎이야, 무릎. 만약에 지금처럼 매끄럽지 않고 우둘투둘한 데서 이렇게 50번을 브레이크를 걸면
나 같은 나이 먹은 사람의 무릎은 아작날 것 같아. 이게 매끄러운 인라인장이라든지 이런 공원들 이렇게 좀 매끄럽게 조성되어 있는 곳에서 연습을 하자. 그리고 이제 몸에 완전히 익숙해지면 이제 저런 실전에 아스팔트라든지 시멘트도 좀 울퉁불퉁한데 그런 데서 한번 적응을 한번 해보고, 나무 데크에서도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보고. 이 나무 데크에서는 패러럴 브레이크는 아예 안 거는 게 좋을 것 같아. 나무 데크에서는 그냥 파워 브레이크만 쓰는 걸로. 나무 데크에서 패러럴 브레이크를 썼다가는 더 큰 화를 입을 것 같아. 더 큰 화를. 이게 그 불안정한 패러럴 브레이크를 나무 데크 위에서 사용을 하면 안 될 것 같아. 더 큰 화를 일으킬 것 같아. 나무 데크에서는 무조건 파워 브레이크만 쓰는 걸로. 그러니까 일반적인 브레이크는 힐 브레이크로 로드 하면서 쓰고, 긴급한 상황이 나오면 파워 브레이크로 대응하고, 근데 완전히 긴급한 상황, 파워 브레이크가 안 될 것 같은 완전히 긴급한 상황일 때 넘어질까 각오를 하고 패러럴 브레이크로 밀어 넣는 걸로. 그게 맞을 것 같아. 앞으로 지금 이 연습은 좀 계속 할 건데, 동영상도 좀 계속 한번 찍어 나갈 건데,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지도 좀 기록을 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. 이 로드라는 걸 사실은 이렇게 좀 유튜브 동영상으로만 이렇게 봤을 때는 참 이게 쉬워 보이더라고. 이게 쉬워 보이고 재밌어 보였는데, 이거 막상 이게 좀 내가 한번 그걸 하니까 이거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막 나와. 넘어야 할 과제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어. 하나 넘어가면 그 다음 하나 넘어가면 그 다음. 이게 만만치 않은 운동이야. 근데 모든 일이 그렇지만 너무 쉬우면 재미없어. 이게 딱 내 능력치가 여기다 그러면 이 인라인 로드라고 하는 이 운동이 나한테 주는 과제가 내 능력치보다 약간 높게, 내가 또 거기 올라가면 또 높게 이렇게 계속 내 능력치를 약간씩 상회하는 과제들을 계속 던지는 그런 운동이 재미있거든. 맞아. 너무 쉬우면 재미없어. 오케이.